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드디어 미국 4분기 성장률 속보치가 발표됐습니다. 당초 포유환율연구소도 2.5% 이상은 나올 거라고 했죠. 8일 어머니 출연할 때부터 그 당시 대부분 마이너스 성장 얘기할 때 포유환율연구소는 2%대 성장률을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예상대로 속보치는 2.7%가 나왔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많은 시사점이 있어요. 우선 GDP 성장률 구성을 보면 소비가 2.1% 증가했어요. 소비가 이제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까 약 한 70% 되죠. 그러니까 소비가 향후 어떻게 될 것이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근데 4분기 성장률, 소비 증가율이죠. 내구재도 상당히 팔렸어요. 운송수단인데, 일례로 테슬라는 주문량이 생산량보다 많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도 운송수단이죠. 그 다음에 항공기도 이제, 판매가 있었던 것 같고, 어떤 운송수단 쪽에서 제법 가격이 비싼 것들이 팔렸다.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다. 금리 시장에서 돈을 벌었던 아니면 주식 시장에서 돈을 벌었던 4분기 금리가 좋았죠. 어떤 바람직한 현상이기는 한데 일단 미국 그 소비가 내수는 한 2.1%, 그 다음에 정부 지출하고 그 다음에 무역 부분도 또 소비가 있으니까요. 성장률에 기여하니까 정부 지출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아마 집계가 덜 된 게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한 2.8 내지 2.9 정도 확정치가 나오겠느냐. 3분기도 속보치는 2.7 정도 나왔죠. 그런데 확정치는 2.9 정도 나왔으니까 4분기도 3분기만큼 성장률을 기록할 것 같다. 이 정도면 성장률 서프라이즈죠. 경제 전문가들은 4분기 침체 또 내년 1분기 확실히 침체를 얘기했는데, 그런데 4분기 성장률이 시사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나왔는데, 우선은 우리 정시가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저하고, 즉 상반기에는 망가지고 하반기나 돼서야 살아날 거다. 특히 1분기가 큰 폭으로 떨어질 거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런데 4분기 성장률이 받쳐주니까 포유환율연구소가 계속해서 성장률에 기초해 가지고 주가가 12,500원 돌파할 거다. 그리고 12,500을 돌파하고 나면 지금까지 경제 전문가들 덕택인지 아니면 무능한 경제 전문가들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마이너스 성장 주장하고 1분기 주가 큰 폭 하락 주장했으니 인버스 투자 많을 거예요. 공매도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그 분석 덕택의 주가가 아마 2월 중순경에는 12,500을 돌파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오판, 주식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죠. 환율 전망에 실패하면 환율 더 올라가 버려요. 또 경제 전망에 실패하면 주가 더 올라가 버려요. 왜냐? 인버스 투자자들이 있고 공매도가 있는데 12,000을 돌파하면, 즉 12,500만 돌파하면 이분들 견디지 못해요. 특히 공매도 쪽은 어떤 쪽에 공매도했을까요? 금리를 나쁘게 보면서 기술주 공매도가 많았을 거예요. 근데 기술주들이 테슬라를 중심으로 급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공매도 세력이 어쩔 수 없이 청산할 수밖에 없다. 쉽게 하면 불안한 심리를 이기지 못할 거다. 12,500만 돌파하면.
그래서 13,500, 4천까지 상승도 가능하다 하는 것이 포유환율연구소 생각인데, 다만 지난해 12월에서 한 달 정도 지연되는 효과, 1, 2개월 정도, 그 정도지 13,500에서 14,000까지 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도 이제는 비관론자들이 오히려 입장을 바꾸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요. 즉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에는 S&P 500이 4,500기 고점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상반기에 그런 4,500이니까 지금 10% 더 오르는 거죠. 지금 4,100 정도니까 개별 종목별로 보면 20%, 30% 오르는 것도 있겠죠. 특히 인버스 투자, 공매도한 사람들이 그 매수해주는 그쪽이 주가 상승폭이 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시사점이 성장률 전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산시장에 성패가 갈리는데, 그 정도가 40%, 50% 차이 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매도사 이런 건 그냥 그대로 버티면 마이너스 40%. 그 다음에 그 성장률 믿고 플러스 성장률 믿고 상승 쪽에 배팅한 사람은 플러스 40, 50% 나오겠죠. 그러니까 판단 하나 잘못하면, 성장률 전망 잘못하면 그 수익률 격차가 80 내지 100% 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환율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오판하면 그 후유증은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사점이 경제 전문가들 여러분들이 90%는 엉터리거든요. 지난해 초에 제가 8.15만이 출연할 때 우리 국내 경제 전문가들 중에 GDP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없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증명이 되고 있죠. 대학 교수는 특히 GDP 몰라요. 용어밖에, GDP 용어 정도 아는 거죠. GDP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는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시장금리 결정 원리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환율 결정 원리 알아야 되고, 그래야 기업의 매출액에 영향을 주니까, 금리도 매출액에 영향을 주고 환율도 매출액에 영향을 주죠. 수출에도 영향을 주고 수입에도 영향을 주니, 그러니까 환율 모르는 경제 전문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또 환율이 안 되면 금리가 안 돼요. 자동적으로 안 돼요. 시장금리가. 그러니까 GDP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GDP를 몰라도 주식시장 어렵고, 환율이나 금리를 모르면 또 GDP를 알기 어렵고, 그만큼 이게 어려운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가 GDP를 언급할 정도의 실력이 되지 않는다. 최소한 GDP를 얘기하려고 하면 실전 경험이 있어야 되고 정책 경험이 있어야 된다. 조사만 해가지고는 이걸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조사는 결과치를 통계만 내면 되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그 판단할 능력은 대학 교수의 영역이 아니다. 연구소의 영역도 아니다. 이거는 정책 해본 경험자와 실전에 참여해 본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엉터리 경제학자들 많거든요. 표절 경제학자, 표절 경제학 교수.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너무 지식 도둑질하는 능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믿으면 큰일 날 수 있다라는 게 또 다른 시사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인데, 4분기 성장률이 높은 것이 할인 행사가 많았잖아요. 할인 한 두서너 차례 했죠. 그러다 보면 할인할 때 매입을 한 그 소비 제품, 그거는 1분기에는 소비가 크게 줄겠죠. 그래서 1분기 성장률은 상당히 낮아질 거다. 그렇지만은 경제 전문가들이
1분기 침체에서 그래도 수정을 했어요. 최근에 1분기 성장률 0.1% 정도로 보고 있어요. 1개월 전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성장이죠. 근데 0.1%인데 그보다는 나을 거다. 경제 전문가들이 침체에서, 즉 마이너스 성장에서 상향 조정해가 0.1% 성장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그보다는 높을 거다. 왜? 주식시장에서 잘 되면 소비가 증가하거든요. 그러고 2분기도 마이너스 성장은 확인하기 어려울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전략이 현금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또 공매도 한 사람들, 인버스 투자한 사람들은 아마 추가적인 주가 상승에 대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심리를 이기지 못하고 손절하고 아마 청산할 거예요. 왜냐하면 다수는 그래프를 보고 게임을 하거든요. 경제 전문가도 그렇고 일반 투자자도 그렇고. 그러다 보면 12,500을 돌파하면 어떤 얘기 나올까요? 이제 막 14,000 간다는 얘기 나와요. 그러면 공매도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죠? 손실폭이 엄청 클 거예요. 인버스 투자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들 덕택에, 즉 경제 전문가들이 성장률을 오판했기 때문에 원래 1분기 미국 증시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다. 당초에는 1분기에 큰 폭 하락 주장이죠. 그러니까 지난해 12월에 현금 가지고 있으면 원래 1분기가 되면 기회가 온다라는 얘기를 지금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환시장이든 경제 성장률이든 오판을 하는 순간에 후유증은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